2026년 봄 대한민국 대형마트의 신선식품 코너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정성스럽게 포장된 딸기 한 팩의 가격은 2만 원을 훌쩍 넘어섰고, 사과 한 알의 가격은 서민들의 한 끼 식사비인 국밥 한 그릇 가격과 맞먹습니다. 소비자들은 선뜻 장바구니에 과일을 담지 못하고 한참을 망설이다 발길을 돌립니다. SNS상에서는 금쿰 딸기, 에르메스 사과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가 유행하며, 과일은 이제 일상적인 후식이 아닌 특별한 날에만 먹을 수 있는 사치자해가 되어버렸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서 농산물 기여도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이는 가계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는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비타민의 즐거움이 어쩌다 이토록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품목이 되었는지, 그 거대한 가격 폭주의 서막을 열어봅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의 가장 근본적이고도 공포스러운 원인은 거스를 수 없는 기후 위기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풍년과 흉년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지만, 이제는 만성적 흉년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고온은 개화 시기를 앞당겼고, 뒤이어 찾아오는 꽃샘 추위 냉해에는 과일나무의 수정을 방해해 결실류를 반토막냈습니다. 여름철의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는 탄저병 등 각종 병해충을 확산시켰으며, 가을철의 잦은 비는 과일의 당도를 떨어뜨리고 저장성을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딸기와 같은 시설 재배 작물조차 일조량 부족이라는 기상이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재배 지도를 바꾸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망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는 옛말은 이제 농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잔인한 공식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비싼 과일값에 비명을 지르지만, 정작 농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합니다. 농산물 가격 상승분이 농민의 수익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천정부지로 솟구친 경영 비용 때문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유지하기 위한 난방용 면세유와 전기료는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비료와 농약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스물 3배 급등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인력난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수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의 인건비와 숙식비는 농가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팔아봤자 원가도 안 나온다며 밭을 갈아엎는 농민들의 절규는 우리가 마트에서 마주하는 고가표 뒤에 숨겨진 농촌의 무너진 경제 구조를 상징합니다. 대한민국 농산물 유통 구조는 수십 년간 다단계 미로 속에 갇혀 있습니다. 산지에서 1,000원에 출하된 과일이 소비자에게 3,000원에 도달할 때, 그 중간에 2,000원은 어디로 사라지는 것일까요? 바로 수집상, 도매시장 경매사, 중도매인, 소매상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단계입니다. 특히 가락시장으로 대표되는 경매제도는 투명성을 강조하지만, 수급 조절 실패 시 가격 변동성을 극대화하고 유통법인들의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중간 유통 마진이 최종 소비자가의 4.50%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구조 속에서 생산자는 제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유통 거품이 잔뜩 낀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산지 직거래와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성화하려 하지만, 견고한 유통 기득권의 벽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과일값이 폭등할 때마다 나오는 목소리가 해외에서 싼 과일을 수입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사과와 배 같은 핵심 품목의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외래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한 검역 주권 때문입니다. 한번 유입되면 국내 과수 산업 전체를 괴멸시킬 수 있는 과수화상병 같은 질병을 막기 위해 정부는 엄격한 8단계 검역 절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출국과의 검역 협상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수입 과일 확대는 단기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농업의 자립 기반을 약화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양날의 검입니다. 검역 장벽은 우리 농촌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인 동시에 가격 폭등 시기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지를 없애는 절벽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트 할인 쿠폰 지원에 수천억 원을 쓰고, 유통업체의 납품 단가를 직접 보전해주며 가격 인상을 억제하려 노력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재래시장을 방문해 물가를 점검하는 퍼포먼스를 보이지만, 이러한 대책들은 단기적인 진통제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가격을 억누르는 동안 공급 부족과 유통 왜곡이라는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차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원금이 투입될 때만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치솟는 요요 현상이 반복되면서 국민 혈세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아닌 유통 대기업의 손실 보전에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기후 변동성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인류세의 난제를 해결할 유일한 희망으로 스마트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온도, 습도, 탄산가스 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고 로봇이 수확하는 스마트팜은 이상 기후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확량과 고품질을 보장합니다. 또한 유전자 가위 기술을 활용해 병충해에 강하고 재배 기간이 짧은 신품종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설비 투자비가 수십억 원에 달해 영세 농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정부가 청년 농부를 육성하고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장 전체의 가격을 떨어뜨릴 만큼의 규모 경제를 이루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기술 혁신이 농산물의 대량 생산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기술 보급 전략이 절실합니다. 가격 폭주 앞에 소비자들도 영리해지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조금 못생겼지만 맛은 차이가 없는 못난이 과일은 이제 마트의 주력 상품이 되었고 생과일 대신 가격이 저렴한 냉동 딸기나 냉동 블루베리를 찾는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한 알씩 포장된 낱개 과일 판매가 대세가 되었으며 과일을 직접 사 먹기보다 주스나 가공식품으로 대체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비싸면 안 먹는다는 소극적 저항이 실제 소비 지표 하락으로 나타나면서 과일 산업 전체가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과일 재배 농가의 폐업으로 이어지고 다시 공급이 줄어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좁아질수록 우리 사회의 영양 불균형 문제 또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금딸기 현상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니라 대한민국 농업 시스템이 직면한 거대한 붕괴의 경고입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안정적인 생산을 보장하는 스마트 인프라 구축,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잇는 디지털 유통혁명, 그리고 농업을 사양산업이 아닌 첨단 전략산업으로 바라보는 국가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먹거리 물가는 민생의 기본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입니다. 과일 하나를 집어들 때 가격표를 보고 한숨 쉬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것은 2026년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농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확립할 때 비로소 우리 식탁에 진정한 달콤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